외부나의 종류와 특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맨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은 제한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별들이 모여 있는 걸 성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 별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얘네들이 모여서 은하를 이뤄요. 그러니까 은하들이 모여서 은하군을 이루고 은하군들이 모여서 은하단을 이뤄요. 그리고 은하단이 모이면 우리가 말하는 우주가 돼요. 그러니까 은하 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태양계, 태양이 제일 작고 태양, 그러니까 별, 그 다음에 별을 중심으로 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태양계는 솔라 시스템 이렇게 이야기하지. 태양계, 그럼 태양계들이 여러 개 있어. 그 안에 하나의 은하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은하는 되게 많은데, 자, 그 은하들을 분류한 사람이 허블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허블이라고 하는 친구가 안드로메다 성운 안에 세페이드 변광성이라고 하는 별이 있어요. 변광성은 광도가 변하는 별을 변광성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별들은 항성이라고 이름을 부르지, 항성은 항상 일정한 상태의 광도, 에너지를 방출하는 항성이라고 부르는데, 변광성은 광도가 변하는 별이에요. 근데 그 변광성이 변광성까지 거리가 우리 은하보다 훨씬 크다라고 밝혔대요. 우리 은하의 거리를 최대 10만 광년으로 본다라고 중학교 때 배웠지. 그러니까 멀다 까지만 기억이 나. 중학교 때 우리 은하가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라고 하는 본 적 있으세요? 네. 원반 모양으로 생겼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 태양계가 중심으로부터 약 3만 광년 떨어져 있고 은하는 최대 10만 광년 정도의 폭을 가지고 있다라고 본 적이 어딘가에서 들은 적이 있지. 근데 저기 있는 변광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은하의 크기보다 훨씬 멀리 있다라고 관측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은하가 속해 있는 성운이 있고 또 별이 변광성에 속해 있는 그 별 주변에 또 다른 많은 별들이 있는 것을 보고 안드로메다 성운은 우리 은하 속에 들어있는 별의 집단이 아니라 다른 은하 속에 있는 것이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제 외부 은하의 존재를 알게 된 거예요. 외부 은하라고 하는 건 우리 은하 밖에 있는 또 다른 은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은하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관측을 해보자라고 해서 허블이 우리 은하를, 외부 은하를 발견한 뒤에 분류 체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허블이라고 하는 양반이 은하의 분류 체계를 만들었을 때 크게 타원 은하, 그 다음에 나선 은하, 그 다음에 불규칙 은하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타원 은하는 말 그대로 타원형. 타원이 큰 개념이에요? 원이 큰 개념이에요? 타원이 훨씬 큰 개념이지. 그래서 원형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에서부터 납작한 형태를 띠고 있는, 가장 원형에 가까운 건 E0에서부터 E7까지 타원 은하를 이렇게 납작한 정도에 따라서 분류를 한 거예요. 얘네들은 타원 은하라고 부르는데, 타원 은하는 실제로 별들이 이렇게 중심에 많이 모여있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거나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별들의 집합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타원 은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얘네들은 나선 은하인데, 얘네 나선 팔이라고 하는 이 팔 같은 게 이렇게 있는 것들을 나선 은하라고 해요. 그런데 중심부에서 바로 나선 팔이 나오면 정상 나선 은하, 중심부에서 막대 형태로 별들이 분포해 있고 그 막대 분포에서부터 팔들이 나와 있으면 막대 나선 은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별들이 은하 중심부 쪽에 많이 모여 있는데 여기서 바로 이렇게 나선팔이 나오는 형태는 정상 나선 은하. 그 다음에 은하 쪽에 별들이 많이 모여 있고 이쪽에도 별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이 모여 있는 곳에서 나선팔이 이렇게 나오면 막대 나선 은하 이렇게 불러요. 형태는 그냥 쉽죠. 그러니까 이 B는 바예요. 스파이럴 B 이렇게. 그 다음에 A, B, C는 나선팔이 원형에 가까우냐 좀 더 납작한 형태냐 이렇게 평도에 따라서 구분한 거고요. 불규칙 은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별들이 성단이나 성운보다 훨씬 커요. 근데 타원 은하나 나선 은하 같은 특별한 형태를 띠지 않으면 우린 얘를 불규칙 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은하의 개념 자체가 아주 많은 성단과 성운과 별들과 시스템들이 모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멀리 있어서 점처럼 보이는데 걔네가
일반적인 별에서 방출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에너지를 방출해요. 왜냐면 별의 집단들이니까. 그래서 불규칙 은하 같은 경우도 그냥 성운이 아니라 확대해서 보면 성운보다 훨씬 큰 별 무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런데 특정한 형태를 띠고 있지 않으니까 불규칙 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허블은 나선 은하, 타원 은하, 불규칙 은하 이렇게 구별을 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딱 봐도 그냥 구별이 돼요. 허블의 분류체계는 누가 봐도 얘는 나선 은하처럼 보이지? 얘는 타원 은하처럼 보이죠? 얘는 불규칙이 보이네? 얘들은 나선 은하처럼 보이지? 얘는 막대 나선 은하 같지? 얘는 타원, 나선. 얘는 불규칙? 이게 옆에서 본 건지 위에서 본 건지 애매해요. 위에서 봤다 그러면 불규칙이 될 수도 있고, 옆에서 봤다 그러면 이런 형태일 수도 있어요. 이런 형태일 수도 있고요. 네, 아무튼 뭐 이렇게 은하들을 구분을 한다. 그림 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은하에 보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둥근 정도에 따라서 이 제로에서 이 세븐까지, 이 7까지 세분하고요. 가장 둥그렇게 보이는 애가 이 제로, 가장 납작해 보이는 애가 이 7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특징이 뭐가 있냐면 여기 보시면 타원 은하라고 하는 건 주로 늙은 별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로 늙은 별들로. 자, 그 다음에 나선 은하라고 하는 아이는 특징이 중심부에는 막대 모양의 구조가 있는 막대 나선 은하와 막대 모양의 구조가 있는 막대 구조가 없는 정상 나선 은하가 되는데, 감긴 정도에 따라서 A, B, C로 구분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까지는 특별히 모르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빽빽하냐 좀 느슨하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선 은하의 중심부는 팽대부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옆에서 봤을 때의 모습이에요. 아까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원반 모양으로 중심부가 조금 두꺼운 거예요. 거기가 있고 납작한 원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원반 아까 선생님이 나선 은하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원반 쪽에는 이렇게 원반 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간 물질이 풍부하고 젊은 별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젊은 별들로. 그 다음에 헤일로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헤일로. 일단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저 헤일로에는 늙은 별들로 구성이 되어 있대. 그러니까 이 헤일로는 나선 은하에 해당되는 영역 중에 하나예요. 다 설명할게요. 그리고 불규칙 은하. 이 불규칙 은하는 대부분 책에 있는 것처럼 젊은 별들로 불규칙 은하는 대부분 다 젊은 별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별들이 모여 있는데 별들이 모여 있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는 별들이 모여 있으면 성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별들이 모여 있을 때 별의 집단. 별의 집단은 모양에 따라서 두 개로 구분을 해요. 하나는 구상성단, 하나는 산계성단. 별들이 구 형태로 모여 있느냐, 별들이 흩어져서 모여 있느냐. 흩어져서 모여 있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별들이 구상성단으로 모여 있다는 이야기는 별들을 관측하면 이렇게 구 모양으로 떼찌어서 별들이 드글드글 모여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런 형태가 구상이에요. 공구자에 모양상자를 써서 구상성단인데, 산계성단은 흩어질 산자예요.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다라는 뜻인데 흩어져 있지만 집단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개씩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 산계성단이니까 특정 지역 안에 별들이 집단을 이루고 있지만 약간 흩어진 분포를 가지고 있으면 산계성단. 특정 집단 안에, 특정 공간 안에 이렇게 떼거지로만 모여 있으면 구상성단. 이렇게 구분합니다. 대표적인 우리 산계성단이 플레이아데스 성단이에요. 근데 산계성단의 특징은 젊은 별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구상성단의 특징은 늙은 별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가 특징이에요. 그래서 보통 구상성단은 약간 붉게 보여요. 붉게 보이고 산계상단들은 주로 푸르게 보여요. 관측이 될 때, 육안 관측이 될 때. 주로 푸른색이 고온의 젊은 별이고 붉은색이 저온의 늙은 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단에서도 나타나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 타오르나라고 하는 이 중심부 쪽에는 주로 별들이 구상성단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여기 분포가 대부분. 그러다 보니 타오르나의 중심부에는 주로 늙은 별들이 분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선 은하 같은 경우는 이 중심부, 보통 은하 핵 부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핵 부분이나 이 막대 부분에는 여기에는 주로 구상성단이 분포를 해요. 그러니 중심부 쪽에는 늙은 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나선팔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나선팔은 주로 산계성단이 분포하고 있고 그 말은 젊은 별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불규칙 은하는 대부분 다 산계성단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대부분이 다 젊은 별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별들이 이런 형태로 성단의 형태로 또는 별들의 나이의 형태로 이렇게 분포하는 것이 다른데, 자, 이 나선 은하 같은 경우는 옆에서 보면 이런 원반 모양을 띠거든요. 이 원반 모양이 주로 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야. 여기 위쪽이나 아래쪽은 별들이 많이 모여 있지 않아요. 이 아래쪽에 모여 있지 않은데 누가 봐도 이 정도가 은하의 규모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우리 은하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약 10만 광년 정도 되고요. 은하의 중심으로부터 우리 태양계는 약 3만 광년 떨어진 곳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3만 광년 떨어져 있는데 우리가 저녁에 밤하늘에 은하수 본다라고 할 때는 내가 여기서 이쪽 단면을 바라보면 은하수가 보여요. 별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여기서 이쪽 방향을 바라보든 이쪽 방향을 바라보든 단면 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은하수라고 해서 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들이 보여요. 그런데 이쪽이나 이쪽은 별들이 많지 않아. 그래서 까맣게 보여요. 까맣게 보이는데 까맣게 보이는 곳에서도 별들이 보여. 여기에. 그러면 이 별들이 한두 개 모여 있을 때보다 한 수백 개, 수천 개 모여 있으면 더 잘 보이겠지. 이쪽엔 그래서 주로 구상성단의 형태를 띠는 별들이 모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가상의 공간을 뭐라고 부르냐면 헤일로라고 불러요. 은하에 해당되는 가상의 공간.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원반 모양을 이렇게 이루고 있지만 이 은하의 공간은 이 큰 공간이란 말이에요. 옆으로만 있는 공간이 아니라 구체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게 이 은하의 공간인데 그 공간 안쪽에는 헤일로라고 하는 그 가상의 공간을 헤일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이사이에는 은하 단면에 비하면 별들의 개수는 되게 적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이 보인다는 건 정말 많이 뭉쳐있다는 이야기고 구상성단이니까 주로 늙은 별. 그래서 이 헤일로라고 하는 공간 안에는 늙은 별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헤일로는 주로 어둡고 늙은 별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은 별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는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뭉쳐 있으니까 관측은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이게 우리 은하에 나타나고 있는 별들의 분포예요. 아니 근데 여기서 그 늙은 별은 주기혈성이에요. 여기 별들이 다 주기혈성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주기혈성이나 거성들. 근데 이제 주기혈성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지. 보통 주기혈성은 늙을수록 온도가 낮고 어두우니까 붉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별 이야기를 할 때는 거의 다 주기혈성만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보통 나선 은하, 타운 은하, 불규칙 은하에 분포하는 형태고요. 여기는 실제로 헤일로라고 하는 공간인데, 자, 별들이 젊다라고 하는 건, 자,
우리 별이 제일 처음에 만들어질 때 어떻게 만들어지지? 어떤 조건에 이루어진 별이 만들어진다 그랬지? 밀도가 온도가 낮고 밀도가 높은 성운. 그치? 성운이 뭉쳐있다라고 하는 거는 성간 물질들이 많아야 돼. 그치? 그러니까 별들과 별들 사이를 채우고 있는 물질들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간 물질이라고 하는 건 일반 기체일 수도 있고 티끌일 수도 있고 별이라고 하는 걸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물질을 성간 물질이라고 해요. 별들 사이에 있는 물질들. 얘네들이 많이 있다가 중력 수축이 일어나면 원시별이 탄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됐지? 불규칙하다는 젊은 별들로 많이 구성이 돼 있다는 이야기는 성간 물질이 많아서 지속적으로 별들이 많이 탄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아까 별들과 별들 사이 뿌옇게 보이는 은하 단면, 나선팔에 해당이 되겠지. 이 나선팔 쪽을 보고 있으면 하늘 보면 뿌옇게 보인다고 했지. 그러나 이들이 성간 물질인 거예요. 그러니 나선팔에는 성간 물질이 많아요. 별들 사이를 채우고 있는 많은 물질들이 성간 물질이야. 나선팔에는 성간 물질이 많으니까 나선팔 쪽에는 별이 탄생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런데 중심부나 타원문화를 이루고 있는 부상성단, 주로 늙은 별들로 이루어진 것은 성간 물질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 별의 탄생이 활발하지 않아요. 그래서 타원문화에서는 별의 탄생이 그다지 활발하지 않고 가장 활발하고 여기 나선팔에서는 활발하게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소설 같은 이야기예요. 그죠? 그런데 이런 소설 같은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은하진화론자들이 등장을 해요. 아무튼 이상한 애들이 많아요. 누가 봐도 불규칙 은하가 시간이 지나면 얘가 될 것 같지? 중심부에 늙은 별이 모이고 바깥쪽에 나선팔을 이루고 그러다가 이 나선팔이 다 늙어지면 중심부로 모여서 타운은하가 될 것 같지? 그리고 은하가 사라질 거야. 느낌 오죠? 뻥이에요. 은하는 진화하지 않아요. 알겠죠? 은하는 진화하지 않고 은하를 관측했는데 중심부의 늙은 별들로만 구성된 은하의 모습. 중심부는 늙은 별들, 나선팔에는 젊은 별들로 구성된 은하의 모습. 주로 젊은 별들로 구성된 모양이 불규칙한 모습으로 은하가 관측된 거야.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이제 소설 쓰기 좋잖아. 젊은 애들, 늙고 젊은 애들, 늙은 애들로 진화했을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증거 없어. 단지 저런 형태를 띠는 은하들이 다양하게 발견이 됐는데 그 은하들의 분포한 별들을 분석해 보니 주로 중심부의 늙은 별들, 가장자리에 젊은 별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관측된 거예요. 그러니까 은하는 진화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물론 한 여러분이 130억 년 정도 살면 은하의 진화를 관측할 수 있을 거야. 그럼 더 시간이 지나가고 모르지. 왜냐면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늘의 이것들을 관측하기 시작한 게 제 200년도 안 돼. 근데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몇백억 년 살았잖아. 어떻게 알아? 내가 말했잖아. 최소 130억 년 이상을 살면 그때 은하 진화를 밝힐 수 있을 거야. 자, 그래서 그냥 단순히 허블은 모양을 가지고 은하를 구분을 한 거고 그 모양에 따른 별들의 나이들 그리고 성간 물질이 많으냐 적으냐 이런 형태로 구분했을 뿐이에요. 이게 허블의